그 스파크 용품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파라그랩 거치대하고 파라그랩 롤케지 거치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경기 때 쓸 견인골이거든요. 여기에 달리는 견인골인데 일단은 나중에 일단 장착하기로 하고.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일전에 그 카렌스 구매등에 하셨던 서산의 고객님께서 차를 한 대 더 사시거든요. 수동차라는 거, 저처럼 수동차를 사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기도 한데요. 일단은 대구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지? 대구를 가는 길을 고속도로를 먼저 타지 않고 지금 지방도를 생림대로를 먼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림대로에서 밀양에서 고속도로를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 사실 그 이야기의 사실 주제는 차도 있지만 사실 이 수동 변속기 차량이 사실은 오늘 후기에 그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차도 지금 소나타 트랜스폼, 이 차도 수동 차량이고 오늘 보러 갈 차량도 수동 차량입니다. 차종은 2006년식 기아 자동차의 세라토입니다. 날씨가 뭐지 이거? 세라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3만 킬로가 안 됐어요. 이 차는 3만 킬로대. 그래서 이 서산에 계신 고객님께서 다시 의뢰를 주셨는데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수동차를 또 좋아하는 뭐 매니아까지는 아니시겠지만은 수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동차를 왜 수동차를 택하셨을까? 그럼 저는 왜 수동차를 골랐을까? 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수동차를 고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앞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수동차는 첫 번째는 운전 재미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수동차는 운전 재미가 있다. 두 번째는 연료 효율성이나 동력 전달의 로스가 덜하다. 그러니까 직결감이 좋은 거죠. 첫 번째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직결감이 좀 좋습니다. 차가 이제 엔진의 동력이 구동축으로 이어지는 이 동력의 직결감, 쫙쫙 붙는다고 표현을 하죠. 직결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1번의 이유보다는 2번의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 글쎄, 운전의 재미도 있죠. 하지만 이 직결감, 이게 사실 뭐 서킷 같은 데 아주 가혹 환경에서 혹은 와인딩이나 이런 가혹 환경에서 탈 때는 오토미션은 약간 차가 열을 받으면 정상적인 온도에서 주행 환경에서 달릴 때 하고 다르게 조금 그 직결감이나 혹은 그 미션, 그 트랜스미션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차가 쉽게 말하면 미션이 열을 받으면 뭐 출력을 제한한다거나 혹은 그 변속이 늘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 수동 미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수동 미션을 좋아하는 큰 틀에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미션 쪽에서 장고장은 없죠. 장고장이 없는 부분도 수동 기어의 장점이긴 하지만 사실
운전을 어떻게, 클러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클러치에 혹은 그 압력판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클러치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운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디스크 산발이라고 하는 그 소모품이 빨리 교체 주기가 도래할 수 있겠죠. 공임이 한 2~30만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60만원 정도, 싸게 해도 70만원 가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오토미션, 이 차의 오토미션은 뭐 재생으로 올리면 50만원이 안 돼요. 요즘 올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50만원 안 하거든요. 미션, 재생 미션 가격이. 그렇게 보면 사실 수동 이 미션이 단지 내구성이 좋다 혹은 비용이 저렴하다 라는 이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수한 미션이 아니고서는, 고가의 미션이, 고가의 차량이 아니고서는 국산차 기준으로는 이 미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이럴 때 안개등을 켜야죠. 안개등을 켜야죠.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동기어가 세 번째 이유인 뭐 가격이 저렴해서 혹은 내구성이 좋아서 수동기어를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 수동 미션을, 수동차를 타는 이유가 되겠고, 그럼 고객님께서 왜 수동차를 고르셨을까?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왜 수동차를 타겠습니까? 불편한데, 따지고 보면 오토차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한 오토차를 안 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좀 더 나름대로 운전 재미가 있고, 시속 70km 이 직결감이 좋은 이 미션. 운전 재미라 하면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님께서도 수동 미션을 고르시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객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차를 아마 그 차를 고르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차는 뭐 3만 킬로대, 2만 킬로대, 제가 좀 다시 봐야 되겠지만 06년식 차가 그 정도로 안 탈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차 안 타는 분들. 그래서 사실 이 차는 평균적인, 보편적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탄 차가 아니죠. 너무 적게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거의 세워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를 많이 안 타신 경우에도 차에 있어서는 좋을 게 없죠. 왜냐하면 차가 적당히 움직여야 이제 내부적으로 결로, 이게 차도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을 머금으면 차가 좋을 게 없죠. 물을 머금고 가만히 서 있으면 부식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차는 적당히 움직여주면서 이제 차가 이제 이 내연기관은 열을 발산하니까 안에 있는 것도 이제 물도 증발시키거나 말리고 뭐 아무튼 적당히 굴러가고 기름칠 순환도 되고, 그러니까 순환, 그리고 그 방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습도, 그러니까 수명과 좌우되는 부분이 습도죠. 습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기계는, 특히 기계는 이제 주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차는 적당히 움직여주는 것이 수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가야 될 곳이 이제 동대구 각산동 소재의 그 매매 단지거든요. 천천히 안개도 많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쪽으로 가야 되고, 이거 뭐 경치도 하나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일단은 좀 이따가 다시 영상을 찍어 가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로 가려고 하니까 좀 여러가지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약 300m. 삼랑진 IC에서 삼랑진부터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를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내비를 2개를 켜놨더니 아주 그냥 심심하지 않아서 좋네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은 전방에 고속도로 잠시 입구입니다. 후 고속도로 입구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전방에서 톨게이트입니다. 약 15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1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잠시 후 삼랑진 톨게이트입니다. 그 이어서 다음은 우측 오른쪽 방향입니다. 도로입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잠시 후 이용하세요. 잠시 오른쪽 후 도로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남은 저기 차고지까지 60km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1시간 가량 1시간까지는 안 걸리겠네요. 여기가 1km 최고 속도가 전방에서 삼소나타 참 타보니까 정말 편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느긋하게 다니기는 정말 좋은 차 같습니다. 차가 푹신푹신한 게 이게 뭐 사실 거의 뭐 렉서스 이런 차들이 부럽지 않아요. 차 뭐 옵션이나 뭐 주행 이런 뭐 소재 이런 것들은 좋지 않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사실 소재 이런 거 막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유압식 스티어링이라서 소양감도 좋습니다. 소양감도 좋고 하체는 뭐 사실 뭐 승차감 하나는 여러분도 택시를 많이 타보셨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택시 타면 편하지 않던가요? 승차감도 좋고. 역시 차는 이동 수단용으로는 택시입니다. 조용하고.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네요. 보통 사실 오토라이트가 있는 차는 오토 모드를 켜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제 광량이 오늘 같은 상황은 광량 자체는 풍부하거든요. 밝단 말입니다. 밝은데 시계 확보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동 모드로 전조등을 혹은 안개등을 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지나치셔서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안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특히 전조등 관련은 좀 보수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조등은 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밤에도 뭐 전조등 안 켜고 다니는 분들 많고, 뭐 진짜 최소한 오토라이트가 있는 차를 오토에 놓고 다니는 분은 정말 90점짜리 운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토라이트를 굳이 수동으로 안 켜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전조등이 생각보다 이게 안전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잘 보이니까 나는 뭐 시력이 좋아가지고 뭐 좀 어두워도 잘 보인다고 그렇게 안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토로 놔두시거나 혹은 오토라이트가 없는 분들은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신호등 제일 앞에 서 있으면 상대방 눈부시니까 라이트 꺼주는 게 매너다. 예전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내 차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이로 하여금 각인시켜주는 것 역할로, 그러니까 즉 적극적인 예방, 안전, 방어운전이 더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눈이 부신다는 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라이트를 켜놓고 내 차가 여기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주간등, 그걸 데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차에 데이라이트 등 다 달려있고, 그런 목적이 사실 더 중요한 앞서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저는 전조등을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는 더할 것입니다.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라이트 같은 장치는 옵션으로 두지 말고 안전장치로 그냥 기본으로 하면 안 되나?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안전과 관련된 거는 선택 옵션으로 넣지 말고 기본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소나타가 그래서 그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이런 약간 반자율 주행 장치가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그러니까 급제동 보조 장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약간 좀 더 지나온 것 같아요. 영모터스. 아, 저기 있네. 뭔가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꼭 내비게이션 따라오면 좀 다릅니다. 좀 와서 찾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게 너무 하다합니다. 일단 여기는 대구 동구 각산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중고차 단지가 좀 오래되어 있는 중고차 단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작은 소규모 중고차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찾아다니기가 조금 힘든 편이죠. 네, 저기 보이는 신라자동차 매매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찾았네요. 네,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 요 앞으로 왔는데 동영 모터스 대구 중고차 이렇게 보이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한번 와서 그다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곳은 아니었는데 일단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신뢰감도 없습니다. 이게 사용감도. 아, 그렇네. 맞지? 예. 이미라도 이렇게 보면 그대로 핸들 같은 거 보니까 닦는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천장하고 여기 보시면 시트가 지하 주차에 차를 대나가 예. 이 스티커가 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삶이. 새 차 나올 때 스티커가 아, 그대로 그렇네. 변색도 없이. 그렇네. 차를 주차장에서만 대놨구나. 보자, 녹만 한번 확인해. 아예 새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새거 4개 다 했어요. 부식은 아예 완전 새 겁니다. 여기 약간 종특 부식, 이게 약간 부식이 이때 나온 차들이 혹시 사람 앞전에 탔는 사람이 원래 이게 신도차였었어요. 네네. 경기도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제하고 통화를 하고 이분이 이전비 포함해갖고 410만 원인가 이 차를 갖고 가갖고 네네. 7월 달에 네네. 갖고 가고 이 사람이 다이아를 4개를 새 거를 다 갈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작년 8월 달인가 그렇다. 아,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1인 이 사람이 차주는 안 하시고 차를 예. 18년 30주. 경기도에 네네. 예, 경기도에 이 사람이 그래 출퇴근을 하니까 집에 차가 있는데 기름줄기 몰라서 이걸 탔어요. 네네. 그래 차를 한 7, 8개월 너무 잘 타놓으니까 고마워 하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네. 아니, 꼭 사장님한테 다시 드리고 싶다 이래. 사장님이 파신 차입니까? 예. 아, 사장님이 차 그래 파신 그 사람이 차를 고맙다고 네. 딴 데 놀락하는 거 아니고 사장님한테 다시 제가 드리고 싶다 이래 돼갖고 제가 팔았는 거니까 또 금액도 더 주고 이렇게 갖고 왔던 거예요. 그 사람도 차 안 보고 사가갖고 저도 또 안 보고 내라갖고 다시. 일단은 공조기 에어컨 뭐 이런 거. 근데 와, 시트만 봐도 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 깨끗하고 크게 손잡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골드 옵션이라 뭐 생각보다 옵션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작동 잘 되고, 이런 데 보시면 시트가, 이 차는 뭐 부식이, 근데 이 차도 고질병이 있네요. 이게 소나타 똑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부식이 있고 저쪽은 괜찮네. 저쪽은 약간 살짝 부식이 있고요. 휠에 키스도 많이 없어요. 일단 엔진룸 한번 볼게요. 자 보시고 그러면 들어오시오. 예, 예. 보시고 이제 뭐 딴거는 아, 알겠습니다.
차 너무 깨끗하네.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조금 보기 힘든 그런 매물이긴 하네요. 일단은 이 차는 감마 엔진입니다. 1.6 감마 엔진이고, 엔진 소리 되게 좋다. 오일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오일이 교환된 지가 한 3,000km 내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압식 스터링 방식이고, 사실 아반떼 HD하고 그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기 때문에 브레이크액은 나중에 한번 교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예, 이 차는 이런 차들은 또 볼 필요도 없을 그런 차량이죠. 너무 깨끗하다.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냉각시 색깔도 아주 좋은 편이고, 뭐 일단은 파워트레인 쪽은 크게 흠 잡을 때가 전혀 안 보입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 뭐 이 정도면 사실 중고차로서는 100점짜리입니다. 일단 등화류 이상 없고, 일단 고객님한테 사진 하나 찍어드리고, 일단 뭐 타이어도 새 거고, 네, 차고가 살짝 낮은 느낌이 드는데 스프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고가 왜 이렇게 좀 낮지? 네, 다운 스프링이 들어가 있군요. 이게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동명 DMS 다운 스프링일 겁니다. 네, 글스타인 통하는 동명 DMS. 네, 다운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샥은 순정인 것 같습니다. 동학 측정기로 확인을 해보니까 오른쪽 우투 휀다 말고는 따로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차는 사실 06년식 차가 31,000km 거든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고, 말씀드린 대로 특이점은 다운 스프링이 되어 있다는 점, 다운 스프링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고, 방금 고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번이 쭉 타시던 차를 작년 말에, 작년 8월인가 작년 말에 어떤 고객님이 사가셔가지고 다시 요 사장님한테 차를 되파셨다고 합니다. 차는 뭐 이런 실내 내장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중고차로서 이런 차를 구하기는 좀 힘들죠. 일단 가죽 히트, 히터를 틀어놨네요 제가. 일단은 매우 깨끗한 편입니다. 매우 깨끗한 편이고, 이런 내장재라든지, 예, 중고차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꺼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의 상태는 아주 준수한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일단 블랙박스 작동 잘 하고 있고, 각종 등화류도 이상 없고, 뭐 일단 파워트레인 이상 없고, 누유 이상 없고요. 약간 휀다 부식이, 아주 손톱만한 휀다 부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 차에도 있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차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출고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 가서 정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머플러에서 흥건하게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뭐 차 컨디션은 좋아 보이니까 일단은 T6 장치도 있고요. 시동을 끄고, 오토라이트도 있다. 제가 좋아하는. 일단은 비상 깜빡이 끄고 사무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자. 검사가 언제고 9월 25일 했네. 검사는 했고,
아,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우, 정신없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가 안 되네. 아, 일단 차는, 차는 완전 새 차입니다. 이게, 아, 클러치감도 너무 새 차도 새 차고, 차는 완전 새 차입니다. 전방에 아, 새 차다. 약 300m 전방에서 지금 클러치감, 하체, 뭐, 이런 상태, 뭐, 전장류, 지금 3만 1000km에 걸맞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승차감도 나쁘진 않네요. 이게 스프링이, 동명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차는 전방에 이제 감마 엔진이죠. 감마 엔진. 감마 엔진이 요즘에도 직분사로 이제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돼가지고 개량이 돼가지고 직분사 엔진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아반떼 HD 엔진 있지 않습니까? 아반떼 HD 엔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직분사 엔진이 아닌 구형이제 방식의 그 감마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쾌하고, 감마 엔진 괜찮네요, 차가. 약 290m 차는 정말 좋습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차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시내 구간을 좀 벗어나서, 지금 좀 차에 좀 약간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 좀 시내 구간을 벗어나서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좀 맞추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적응이 됐고요. 일단 클러치가 매우 가볍습니다. 클러치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지? 클러치가 매우 가볍고요. 스파크도 뒤집거렸는데 이 만세를 크게 지릅시다. 생각보다 우리 나리 엄마. 이때 당시의 차량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오디오 음질도 좋습니다. 일단 엉따 잘 되고 양쪽 다 에어컨 지금 잘 나오고, 약 300m 전방에서 시청 동대구 IC 반면 왼쪽 직진입니다. 지금 파워트레인은 매우 매끄럽습니다. 약 700m 전방에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매우 매끄럽고, 뭐 제동, 가속, 또 클러치, 엔진의 느낌 뭐 전혀 나무랄 데 약 없습니다. 500m 네, 지금 전체적인 주행감은 사실 3만 킬로 탄 차니까 새 차죠. 예, 전체적인 주행감은 그냥 새 차의 느낌이고, 지금 이 차가 이제 순정 스프링이 아니고 다운 스프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조금은 순정보다는 이 스트로크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바운스 먹는 느낌이 좀 즉각적이죠. 좀 날카롭죠. 다운 스프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 이 하체 셋업은 사실 정말 잘 못하면 순정보다 못한 퍼포먼스를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뭐 특별히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달리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느껴지는 하체 부싱이나 고무, 또 엔진의 느낌, 동력 계통, 그 다음에 변속감, 또 이 시프트 레버가 완전히 새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서 유리로 이제 비춰지는 이 유리의 상태, 전반적으로 크게 나무랄 데는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제가 제 차를, 소나타를 타고 지금 이 차로 갈아타 가지고 지금 타본 느낌은 클러치가 매우 가볍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토크는 소나타가 더 무겁긴 하지만 출력이 더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LPG 차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배기량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출력이 모자란 느낌이 든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요런 가죽, 이제 소재는 확실히 이때 만들었던 차들이 소재가 더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보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더 디자인 면에서는 더 좋은데, 소재 면에서는 확실히 이때 만들었던 차들이 이렇게 우레탄 소재라든지, 실내에 이렇게 대시보드에 쓰인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손의 감촉들로 만져지는 요 가죽이나 시트의 소재들은 이때 차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은 확실히 생산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못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뭐 모든 면에서 그렇죠. 최대한 연비도 좋아야 되고 또 생산 설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산 원가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마진을 남겨야 되고 또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고객들의 이제 관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서 아주 공공재적인 성격으로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나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때 당시의 차가 확실히 구형차이긴 하지만 만들어내는 들어갔던 소재는 더 좋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도 요즘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죠. 시계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계가 딱 이렇게 있는 게 보기 좋고 또 디스플레이 창 공조기 디스플레이 창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약간 기본 공식이었는데 요즘 이렇지 않죠. 왜냐면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스타일이 아니죠. 요즘은 그냥 미디어 장치 뭐 공조기도 버튼으로 해서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없애고 복잡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물론 요즘 차들이 더 좋습니다. 요즘 차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데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차도 이런 만듦새는 소재나 만듦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의 주행감은 아주 뛰어난데 얼라이먼트 셋업도 잘 맞고 저기도 전기차다. 뛰어난데 이제 다운 스프링이 사실 크게 이질감은 없지만 확실히 이제 다운 스프링이 적용되면서 조금 차가 좀 더 튑니다. 네, 좀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통통 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날카롭게 하체 반응을 하고요. 시트도 편합니다. 시트 편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확실히 중형차보다는 떨어지네요. 지금 이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의 TA31 조용한 타이어거든요. 타이어도 새 거고. 그런데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온다는 것을 바로 몸과 오감으로 느낄 만큼 이 차는 준준형 차다 라는 게 전해집니다. 제가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제가 방금 오전에 타고 왔던 소나타 중형차가 확실히 방음 면에서는 좋군요. 바로 이게 몸으로 체감됩니다. 위험하게. 지금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이고 가다가 분기점에서 이제 전환돼서 넘어가겠죠. 배고프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38분인데 아직은 밥 먹을 때가 아니죠. 최대한 트래픽이 없는 저쪽에 이제 당진 고속도로 쪽으로 가서 휴게소를 들러서 밥도 먹고 차에 기름도 아직은 아니지만 좀 가다가 넣어야 될 것 같고. 차는 뭐 중고차의 느낌이 아니고 새 차의 느낌이 날 정도로 차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휀다 하나만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뒷범버는 확실히 도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이제 세월이 흔적이 안 느껴지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더 알 수 있냐면 저기 유리창 바깥에 붙여놓는 그 신차 그 제조 코드나 이런 여러 가지 차량의 정보를 붙여놓는 바코드 이제 코드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깥에 붙어 있는데 보통 이 스티커가 차가 이제 바깥에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 봐서는 거의 주차장에만 이 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그 블랙박스, 그러니까 이 차가 첫 번째 차주에서 두 번째 차주분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후방 경복이라든지 그 다음 다운스프링이라든지 썬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팅이 보면 다 새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아주 돈 들일 거 없이, 오일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돼 보이고, 돈 들일 거 없이 뭐 주행감도 아주 좋고요. 좋습니다.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 떠나간 내 하루 이제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은 네, 지금 좀 타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네요. 일단은 이 차는 그냥 신차 수준의 차량입니다. 특별히 언급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신차 수준의 차량인데, 굳이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차는 다운 스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운 스프링을, 보통 다운 스프링을 왜 할까요? 다운 스프링을 왜 할까요? 일단 저도 스파크에는 다운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운 스프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보통 다운 스프링을 하면 차가 예뻐지죠. 왜냐면 차의 지상고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운 스프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무시 못할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가 좀 예뻐집니다. 휠하우스가 좀 약간 꽉 차는 느낌과 차가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다운 스프링을 할 때 다운되는 그 높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차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운 스프링은 쇼업쇼바와 같이 바뀌어주고 이제 매칭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탔던 아반떼 쿠페 같은 경우는 아이박 프로킷 샥에 네오텍 앤서 쇽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운 스프링이 적용이 되면 순정 쇽에 이제 원래 이제 운동을 하는, 상하 운동을 하는 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운 스프링이 되면 이게 압착이 됩니다. 쇼바가 원래 이제 설계되어 있는 그 길이보다 항상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통상은 쇼바가 좀 딱딱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무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수명이 좀 짧아지거나 아무튼 그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운 스프링을 하게 되면 차가 좀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죠.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런 요철을 지날 때 신경질적으로 막 툭툭 치는, 이 마운트 부분을 막 때리는, 거슬러 필터링이 되지 않는 충격이 전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차가 이제 바운스를 하면 그 바운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서스펜션이죠. 그 쇼업 쇼바죠. 그런데 그 쇼업 쇼바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박 프로킷 스프링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순정 쇽의 매칭이 그나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박 스프링이 좀 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박 다운 스프링을 좋아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좀 예민해지죠. 차고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단단해지면 차가 좀 스티어링 특성이 좀 날카로워지죠. 예민해지죠. 빠르죠. 반응도. 무게중심을 넘기는 것도 빠르고, 하중이동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혹은 낮아지면 무게중심이 빨리 넘어오거든요. 그 말은 조향의 반응성이 빠르다. 그렇다면 타이어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운 스프링을 할 경우는 타이어는 일반적인 타이어보다는 좀 더 그립이 좀 좋고, 사이드월이, 왜냐하면 받아내는 무게가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타이어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트로크가 긴, 또 무른 서스펜션은 이제 하중이 넘어오는 그 하중과
무게 중심을 서스펜션이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먹기 때문에 타이어에 가해지는 그런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다운스프링이나 혹은 일체형 서스펜션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체 튜닝을 하면 따라와야 될 것이 보통은 조금 더 좋은 그립의 타이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한 사이드 우월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 스프링 혹은 하체 튜닝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그립이 좀 더 좋은 스포츠 타이어를 끼우는 게 좋은 겁니다. 좀 더 안전해지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뭐 목적, 뭐 와인딩을 탄다거나 혹은 서킷을 탄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바꿨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차를 운행한다면 순정 서스펜션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순정 서스펜션도 사실 제조사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과정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설정되어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라면 이렇게 다운 스프링을 안 하고 탈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예를 들어 서킷 주행을 한다거나 사실 하체 셋업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특성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 스타일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 혹은 운행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설정을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체 부분은 너무 어렵고 사실 지속적으로 하중 이동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너무 고려해야 될 변수 혹은 그 관여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타이어, 공기압, 뭐 여러 가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합니다. 무게 중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멘텀 암, 그 다음에 롤 센터, 하체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같은 문과 출신의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인데 아무튼 그냥 체감적으로 얘기하자면 특별한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뻐서 날 만족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고 즐거우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차는 이렇게 타니까 좋구나, 편하구나, 아니야 나는 그래도 차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본인 마음입니다. 누가 그 정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안전 부분에서 보면 사실 다운 스프링을 한다면 혹은 하체 튠업을 한다면 타이어는 좋은 걸 써라.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어를 무조건 좋은 거를 써라고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타이어는 사실 어떤 타이어도 생각보다 그립이 좋아, 혹은 하이 그립 타이어가 무조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이 그립 타이어 혹은 그 타이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 이 타이어가 최적의 성능을 내는 환경 혹은 조건, 혹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이 그립, 서킷에서 타는 하이 그립 타이어는 좀 어느 정도 열이 올라야지 그 접지력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이런 종속 주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킷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넥센의 설포 G 타이어 같은 경우 썼단 말입니다. 다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그런 거는 오히려 불편하고.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 타는 그 대부분의 주행이 일상 영역이라면 컴포트 사계절 타이어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 주행 환경과 보편적인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너무 타이어 너무 좋은, 성능이 너무 좋은 타이어 굳이 쓰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제스티, 노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어,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뭐 TA31 컴포트 타이어 좋습니다, 타고 다니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스펜션 튠업을 해놓고 공격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좀 더 그립이 좋고,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가 받는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면 좀 그립이 어느 정도 이제 되는 타이어, 물론 운전을 그렇게 좀 약간 탁탁하게 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천천히 다닌다 지금처럼, 그럼 뭐 굳이 타이어 뭐 좋은 거 끼고 다닐 필요 없죠. 뭐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고 너무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하체를 단단하게 조이면 조일수록 타이어가 받는 부담이 증가하고 좀 더 고성능의 타이어를 쓰는 쪽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 말이죠.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가 밥도 먹고 차도 밥 먹이고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으짜! 나 오늘 미세먼지가 좀 덜 하네요. 차란다, 날씨가. 여기는 김천 휴게소입니다. 차량은 정말 오래된 연식에 비해서는 새 것 같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기름이 어느 쪽이지? 왼쪽이네. 기름을 넣고, 기름은 3만원어치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기름을 짜잔, 드립을 제로로. 네, 주유를 했습니다. 3만원치 넣으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금입니다. 일단은 이제 남은 거리는 212km 남았고요. 현재 시간 12시 45분이고 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 비교적 맑은 편이라 그래도 여행하는데 좀 부담이 잘 안. 주유를 했는데 불 들어오고 3만원치 넣으니까 반 조금 넘게 들어가네요. 지금 휴게소에서 나왔고 뭐 간단하게 빵이랑 우유랑 해서 좀 먹었고요. 그리고 커피 샀습니다. 이 커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트라베이스 커피거든요. 양도 많고 이거 맛도 좋고 역시 샀습니다. 이 뭐 대놓고 광고를 하나? 뭐 저하고 아무 하등에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커피인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좋다. 지금 남은 거리는 정확하게 202km가 남았고, 그러니까 연비를 찍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이 차는 이제 연비가 트림미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폴트폴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비는 측정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왜냐면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얼마 정도 먹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근데 아마 이게 1.6 간마의 수동 미션이고 하기 때문에 연비는 아마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면 13, 14, 15, 16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기어비가 생각보다 좀 공격적이거든요. 기어비가 100km 항속하는데 RPM이 3000rpm입니다. 3000rpm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죠. 아무래도 이 차가 수동 미션이긴 하고, 또 확실히 이 감마 MPI 엔진이 이제 감마 GDI 엔진보다 차이점이 3000rpm 정도부터 힘이 뻗어나오는 그 구간에서 확실히 출력 차이가 느껴집니다. 토크감도 차이가 좀 나고, 확실히 직분사 엔진이 출력은 확실히 더 좋군요. 반면 근데 출력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출력이 이런 차에서 글쎄요, 한 10마력 정도 덜 나온다고 해서, 물론 출력이 중요하긴 하죠. 지금 제가 차를 좀 타보니까 시트도 있지 않습니까? 시트의 앞 쿠션
쿠션의 느낌이나 이 재질 이런 부분이 확실히 요즘 신형차보다 더 만듦새가 좋습니다. 물론 요즘 신형차는 기술의 향상으로 더불어 소재 아니 안전성, 생산성, 효율성 이런 부분은 훨씬 요즘 차들이 좋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술력을 통한 기술의 발전을 통한 옵션, 안전 사양의 스펙 이런 건 더 좋은데 차량의 만듦새, 즉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소재 자체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원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부속툴의 하나하나들이 좀 더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 버튼 하나하나들 이런 부품들이 시트 이런 여러가지 부속들의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트도 생각보다 요즘의 소형차나 준정차에서 느끼는 그런 소재보다 훨씬 더 만듦새가 좋습니다. 즉 제조 원가가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사람의 몸은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좀 비싼 물건은 사람의 몸은 거짓말같이 알아보거든요. 확실히 시트,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조 원가가 요즘 나오는 준주정차에 들어가는 시트보다 더 제조 원가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자동차와 제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제 말씀이 아마 수긍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확실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더 제조 원가가 비싸다 하는 것을 많이 엿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경부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갈아타는 진출입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약 129km가 남았고 도착 예정 시간은 3시 5분입니다. 1시간 30분 딱 더 가야 되겠죠. 지금 주행 여러가지 느낌은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차량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차가 지금 다운스프링을 해서 오히려 고속 안정감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선회 구간에 이제 하중이동 그런 점은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하지만 직진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는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언더스티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운동 성능 자체는 세월이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정말 운동 성능 자체가 많이 좋단 말입니다. 언더스티어도 많이 억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VDC 자세 제어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구형차가 좀 이런 운동 특성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하지만 사실 일상 환경에서 차량의 운동 특성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차가 이제 급진적인 거동을 할 때나 혹은 회피 기동을 할 때 회피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회피 기동이 안정화될 때 그때는 차량이 이제 그게 이제 운동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확실히 신형차가 많이 좋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여기 지나가는 지금 소울 운전자분이 상당히 조금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시네요. 방금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코너를 싹 도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감속을 안 하고 너무
코너를 적극적으로 돌아가시는데 위험합니다. 저러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항상 코너 전에는 충분한 감속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데, 간혹 보면은 저렇게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순히 속도를 빨리 다니고 늦게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고 감속을 해야 되는 구간에는 감속을 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다. 네, 일단은 당진 영도 고속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쪽 도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거의 직선 도로가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속도로답다 이런 첫인상을 갖게 되고, 화장실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휴게소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 휴게소를 방문을 했는데,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 이게 아마 마지막 휴게소일 거예요. 남은 거리는 80km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 가면 도착한다는 얘기죠. 네, 뭐 조용하네요 여기. 화장실만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말이죠, 수동차가 좋아요. 생각보다 안 불편한데, 물론 뭐 시내 구간에서는 좀 불편하긴 하죠. 확실히 유압식 스티어링이라서 그런지 조향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체도 이 차가 아마 서스펜션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독립 평가장치, 그러니까 네 바퀴에 각자 독자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리어, 그래서 이제 멀티링크라고 하는데 확실히 좀 더 안정적입니다. 좀 차분해요. 독립 평가장치가 뒤에 이제 토션바라고 하죠. 그 방식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재밌게 타실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차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공주시 신풍면이거든요. 정말 골짜기네요. 제가 좋아하는 골짜기. 공기도 확 좋습니다. 보면 네, 공기도 확실히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빗방울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비가 오는 날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비가 내리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오늘 우산을 안 들고 왔거든요. 하긴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비 맞고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차 전해드리면 뭐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뭐 거의 뭐 포인트 이렇게 옮겨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니까 비를 맞고 다닐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게 반갑죠. 다만 저는 그런데 이제 고객님이 이제 차를 보실 때 좀 아무래도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는 것보다는 좀 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반갑지 않지. 뭐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합니다. 지금 예산 휴게소를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정말 좋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야죠. 맨날 뭐 고속도로 올리면 막히고, 물론 저는 고속도로 막히는 곳이 어디 있었지? 거의 없죠. 근데 아무래도 대도시는 이제 출퇴근 시간 혹은 요일에 따라서 좀 막히는 고속도로답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 뭐 뻥뻥 뚫려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산에 방금 들어왔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네요. 이쪽은 빗줄기가 제법 굵어집니다. 아무래도 우산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우산 넣어왔나 모르겠네. 아, 차에 우산이 있었는데 넣어왔어야 되는데 차가 우산 안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 사면 되죠 뭐. 아, 네.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고요. 지금 남은 거리는 23km 남았고 서산 IC가 이제 곧 2.2km 앞에 있습니다. 서산 IC를 통과하면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릴 예정이고요. 3시간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 20분 남았죠. 일단 차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차는 볼 것도 없고 차 상태는 그냥 신차와 다름없고, 다만 이게 요즘 차하고 확실히 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차를 잘 만들어 놓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한창 시장에 돈을 아끼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기아 자동차의 특유의 이런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창 이제 유행하던 그런 여러 가지 오디오 장치는 생각보다 음질이 좋습니다. 제가 막히임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포토 공조기에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골드 트림이라서 그런지 만듦새가 좋다 이런 첫인상을 받고, 또 이 차로 한정해서 봤을 때는 썬팅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 잘 셋업돼 있다. 전차주분께서 셋업 해놓으셔가지고 더욱 크게 돈 들일 거 없는 그런 차량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차량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카렌스 이후에 두 대째신데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차 전해드리고 그렇게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금을 내야죠. 티켓을 꺼내서 이게 현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동차 이런 게 좀 안 좋죠. 톨게이트 나올 때, 막 요금 계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좀 안 좋습니다. 보니까 차가 길들이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출력이, 그러니까 많이 안 타셔가지고 좀 엔진이 좀 덜 길들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길들이기 장거리 좀 많이 타시고 하면 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또 출력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6단 변속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서산도 제가 두 번째 오다 보니까 좀 약간 익숙한 느낌이 좀 살짝 드네요. 그리고 충남 예산 이런 곳은 아주 경치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 만큼 멋진 고장인 것 같습니다. 차는 역시 수동차답게 운전하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아주 탐납니다. 기어봉
기어봉이 이렇게 탑에는 우회전입니다. 이제 기어 단수가 이제 크롬 장식으로 싹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랗게 이제 기어봉 자체는 가죽 마감으로 잘 되어 있고, 또 매듭이 총 4갈래 매듭이 되어 있고, 아주 이 손에 착착 이 감기는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기어 레버의 높이,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아무래도 수동 변속기가 이때 당시만 해도 좀 나갔던 시기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이 수동 변속기의 이 조작감, 스프링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제 차도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조작하는 이 느낌이, 이 텐션, 이 약간의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탄력이 좋던데 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에 이 액정 모니터로 현재 이제 공조기 현재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차들은 뭐 이렇게 클라이met이라고 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거쳐가야 되는 이런 단계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이 감마 엔진의 질감은 아주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서 홍성 해미 IC 네, 이제 서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서산 시내죠. 서산 시내. 잠흥동. 생각보다 서산이 많이 번화해 있다는 점이 제가 처음 와가지고 좀 놀랐던 점이, 뭐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네, 날이 너무 어둑어둑하다. 지금 시간이 2시 56분인데 한창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을 햇살이 따가울 시간인데 어둑어둑합니다. 날씨가 좀 흐리고, 이 가시거리가 저기 지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 좋지 않고, 이렇게 가시거리가 좋지 않음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의뢰의 하늘은 탁하다, 이런 요즘에 말은 안 하지만 하늘은 탁하다, 이런 공식이 몸으로 익숙해져 가지고 하늘은 뭐 탁하지, 비가 오는구나,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요즘 날씨에 익숙해져 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맑은 공기와 또 맑은 물과 이런 맑은 자연환경 이런 데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좀 오늘 이 세라토 1.6 골드 트림을 느끼면서 타보면서 받는 느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타면서 느낌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만듦새가 좋다. 즉 돈을 아낀 차량 같아 보이진 않는다. 여러가지 기본기 면에서 좋습니다. 하체 서스펜션이라든지, 그 다음 엔진과 미션, 파워트레인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 구성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정숙성, 여러가지 면에서 아낌이 없다, 만듦새가 좋다, 좋은 재료를 썼다, 이런 점이 첫인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때만 해도 이 기아 자동차의 이런 이 독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아 자동차만의 뭔가의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아 자동차가 그냥 현대 자동차의 빨간 버전, 기아 자동차의 그 약간 아이덴티티는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붉은색 이렇게 톤을 테마를 써가지고 하는, 이 기아 자동차의 이 빨간색 톤이 물들기 전이라 이 기아 자동차만의 맛이 있다. 기아 자동차만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관계도 따로 또 같이 라는 키워드가 저는 문득 생각나는데, 조금 지금보다 좀 더 독창적으로 차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현대차를 타나 기아차를 타나 좀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차는 좀 점잖고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기아자동차는 좀 더 젊고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혁신적이고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조금 달리 좀 독창적이다. 기아자동차만의 이 색깔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세라토가 좋았고, 물론 아반떼 HD도 좋지만 얼마 전에 타본 아반떼 HD와는 확연히 좀 다른, 약간 독창적이고 조금은 다른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시절이 약간 좀 춘추전국 시절이었죠. 현대자동차, 뭐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뭐 삼성자동차, 뭐 이렇게 한참 자동차 한참 성숙되고 물이 오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참 이렇게 경쟁이라 할까,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 경쟁이 주는 이 선순환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막 다양성이 많은 독창적인 자동차와 독창적인 메이커가 많아지긴 힘들겠지만, 아무튼 좀 이런 것이 나쁘지 않다 혹은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첨언을 하자면, 이 수동차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오토 차량만 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냐면 찾는 사람들이 뭐 다 오토를 찾으시니까요. 그런데 수동차도 너무 그냥 아주 좁은 선택권만 주지 말고, 수동차도 어느 정도까지는, 중간 트립 정도까지는 수동 옵션으로 선택사양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동차는 뭐 계약금을 10만 원이 아니고 계약금을 뭐 100만 원을 넣고, 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뭐 페널티를 뭐 한 20% 물어라 뭐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장치 제조사 측에도 이런 리스크에 대한 그 장치를 만들더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차 매니아들을 위한 좀 선택권의 다양성, 이런 것이 좀 확보되면 어떨까, 이렇게 바람입니다. 바람. 저는 뭐 수동차를 좋아하는 아주 소수의 입장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뭐 사실 유럽에는 사실 수동이 기본이죠. 수동이 기본이고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옵션의 개념인데,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선택권을 좀 주게 해주면 소비자라고 하여금 어떨까 하는 좀 두서없는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의 자동차 세라토 거래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믿고 거래해 주시고, 또 재미없고 따분한 이런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특이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차를 선택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이렇게 또 재밌고 좋은 차를 제가 타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우리 고객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태워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게, 지금 저기 카렌스 고객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선물로 술까지 주셨습니다. 염치 없다, 염치 없어. 참 제가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버스표를 지난번에 완행을 잘못 타가지고 아주 그냥 어디요? 4시 30분 표를 끊었고 지난번처럼 실수는 하지 않고 직접 창구에 물어봤습니다. 직행으로 달라고. 지난번에 완행으로 가서 그냥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3시간 반 동안 가가지고 바보짓을 했습니다. 대전 버스를 타고 네, 지금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대구 요 주차장에 있는 제 차로 방금 도착했고요. 고객님께 서산에 차를 전해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직행버스를 바로 탔습니다. 서산에서 직행버스 타고 대전 복합터미널로 도착해서 다시 그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도착했고요. 동대구역에서 또 기아차를 타고 또 이곳 반야월까지 도착해서 제 차에 이제 탔고 저도 이제 집으로 출발할 겁니다. 집까지 이제 남은 거리는 91km고 아무튼 오늘 여러모로 좀 재미있었던 좀 긴 하루입니다. 네, 일단은 출발하면서 남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나? 이거 뭐야? 일단은 제 지금 요 소나타하고 연식이 비슷하죠. 이 차가 아무래도 좀 더 뒤에 나왔죠. 소나타가 이제 08년식 차량이고 그 차는 이제 06년식 세라토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시대를 약 300m 앞 지나왔던 혹은 비슷한 시대에 출시됐던 차량인데 우회전입니다. 일단은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LPG 차량이긴 하지만 2000cc라서 확실히 이 차가 출력이 좋습니다. 1.6 감마 엔진보다는 확연히 토크감이 더 살아있고 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스프링이 이제 다운 스프링이 장착됐고 이 차는 순정 서스펜션이라서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확실히 이 차가 정숙성이라든지 특히 노면 소음의 억제력이 확실히 이 차가 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중형차와 준중형차의 차이는 확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짧고 아주 상태가 좋은 좀 특별한 차였습니다. 특별한 차였죠.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차량의 선종으로 봤을 때는 이 소나타, NF 소나타, 그러니까 준중형차와 중형차의 그 갭은 생각보다 그 갭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격대 성능비는 이 중형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형차. 제가 4K로 촬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배터리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에 배터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유분을 많이 사놨고, 아무래도 제가 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 배터리도 항상 제가 배터리 팩을 쓰고 다니거든요. 배터리 팩에는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로 이제 출장 가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면 충분히 보통 배터리 하나 정도를 쓰거든요. 왜냐면 짧게 저는 이제 컷으로 많이 찍으니까 보통 배터리 하나,
지금까지 출장 다니면서 배터리 하나, 두 번째 쓴 거는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에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니까 보통 그거로 하루 출장을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특히 겨울에는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2개를 더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총 배터리 4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액션캡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쓰는데, 오늘같이 사실 집에 이렇게 귀가하면서 캠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집에 귀가할 때는 주로 이제 컷 편집, 그러니까 컷만 짧은 컷만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롱텀으로 이제 길게 찍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지금도 잘 찍히나? 아, 예, 불 들어와 있네요. 아, 네, 이제 드디어 청도 휴게소가 눈앞에 나옵니다. 1km 남았죠. 청도 새마을 휴게소. 와, 배고픈데 오아시스와 같은. 아, 예. 저는 배고픔을 잘 못 참겠습니다. 뭘 먹을지 한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휴게소에 먹거리가 많아가지고. 주문하는 데가 어딨지? 어묵꼬치 우동을 시켰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우동이 맛있겠죠 뭐. 아, 네, 다 먹었습니다. 남김없이. 뭐 사실 뭐 우동 양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먹죠. 아우, 이제 바로 집으로 가면 11시 정도 될 것 같은데. 대구 부산 고속도로 생림대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통행요금은 7,300원. 아,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운동 못하겠다. 바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가지로 참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일이 됐다면 뭐 당일 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함경북도 뭐 이런 데를 당일치기로는 힘들겠죠. 뭐 그럴 날이 있지 않을까. 또 언젠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라시아 대륙을 차를 몰고 또 가서 또 유럽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발칸반도 끝까지, 대서양 그 끝단 노르웨이 앞바다까지 또 혹시 압니까? 차 타고 갈 수 있을지. 네, 아무튼 오늘 여러모로 즐거웠던 하루였고, 정말 좋은 차 구입 축하드리고, 수동 오너들 좀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 또 수동차들이 좀 더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쎄요, 뭐 제가 너무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서없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